안녕하세요, 피해국자입니다. 오늘은 공유지분 토지로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꿈에 그린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대박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기획부동산이 항상 하는 말이 이게 개발되면 대박난다 했는데 그 꿈에 그린 개발이 된 사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개발을 위해서 보상까지 다 끝난 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꿈에 그린 개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유지분 팔 때 다 뭐라 그래요? 개발되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개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된 거죠. 그럼 개발의 정의는 아시죠? 대충 개발은 건물을 짓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을 누군가가 사겠죠. 이제 사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데서 택지 조성, 땅을 이쁘게 만들어서 대규모로 택지 조성을 한 다음에 뭐 세종시도 그렇고 몇 개 신도시라는 데도 마찬가지로 LH가 일단 전부 다 그 땅을 사서 땅을 이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주택, 여기는 상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갖고 땅을 분양해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개발 전 단계라서 개발 보상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LH가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업자나 다른 민간업자가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건물을 짓는 거니까. 아니면 농지 같은 거 전부 사서 산업단지 같은 거, 아니면 물류창고 같은 것도 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주로 이 땅을 개발을 위해서 매입하는 주체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LH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LH가 그거를 수용할 확률이 높아요. 민간업자가 봤을 때 걔네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공익이 목적이에요? 사익이 목적? 자기네 이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투자에 원리는 뭐다? 싼 거를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건을 싸게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유지분 토지는 어때요? 싼 거를 본인들은 3-4배 비싸게 이미 산 거잖아요. 이 비싸게 산 거를 민간업자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가 원래 그 공유지분 업체가 샀던 가격 이하로 사야 말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보다 3-4배 비싸게 이 땅을 사버리는 바람에 민간업자가 여러분들 땅을 살 확률이 있다 없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땅이 개발이 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구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땅이 개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대부분 이런 식의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땅은 개발 보상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한 땅에 공유자가 30-40명씩 있고, 나라에서 공익 목적이니까 그나마 가서 협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지. 제가 민간 기업이라면 저는 절대 그런 땅 쳐다도 안 봐요. 왜?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아니 원래 땅은 30만원 40만원짜리인데 속아서 140, 120에 사놓고 그거를 140을 달라고 하면 민간업자가 봤을 때 싸게 사서 투자를 해서 이거를 뭔가 개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 방법이 없잖아요. 안 한다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유지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 돼서 보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경우다? LH가 수용을 해서 이거를 땅을 이쁘게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게 가운데에 있는 개발 주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쏙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은 뭔 말이냐? 원래 땅 여러분들 땅하고 LH가 수용을 해갖고 이거 땅을 이쁘게 만든 상태에서 아파트 용지로도 하고 상가로도 하고 주택 용지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꼬마 빌딩 지을 수 있는 땅이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거를 택지 조성한 다음에 이거를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이 수용하는 단계를 쏙 빼고 택지 조성하는 단계를 쏙 빼버리고 뭐만 설명한다? 처음에 땅하고 개발이 끝난 다음 땅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땅값이 높죠. 중간에 수많은 택지 조성하려면 수많은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용도 들어가고. LH가 사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땅을 이쁘게 만든다고요. 거기 도시 기반 시설도 만들고 다 만든 상태에서 구분해서 학교 용지, 뭐 상업 용지, 아파트 용지, 뭐 꼬마 빌딩 짓는, 아니면 뭐 빌라 지을 수 있는 그 용지 다 구분을 해서 이거를 민간업자한테 팔면 민간업자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거의 많이 빼먹어요? 그렇죠. LH가 많이 빼먹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택지 조성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만원짜리를 본인들은 140에 샀지만 LH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40짜리를 비싸게 산 것까지 LH가 책임져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수용하게 되면 수용가가 어떻다?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낮다라는 게 뭐 기준으로 낮은 거다? 우리가 산 사람이 비싸게 산 것 때문에 이게 낮아 보이는 거지 원래는 정상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땅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농사 짓고 땅만 많고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 신도시, 만약 세종 같은 경우 갑자기 세종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땅이 엄청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떼부자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농사를 8년 이상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물어요 안 물어요? 자경 8년은 세금도 없단 말이에요. 양도세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LH 수용이 돼도 그 온전하게 다 내 돈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이 많이 벌었던 거지, 거기에 우리가 땅을 투자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LH가 보상하는 금액이 크진 않다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3-4배 정도까지는 그걸 주고 땅을 샀다라고 하면 비싸게 샀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업계의 일반적인 거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공유지분 팔 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공유지분 등기로 뭐 피자 비유해 가면서 어차피 나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다 수용해 가면 비싸게 이거를 수용이 될 텐데 뭐가 걱정이냐? 안 돼요. 공유지분으로 하면 민간업자들은 비싸게 살 사람들은 안 사고 다른 데 간다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거를
이거를 공익적 목적으로 할 수 있는 LH만이 유일하게 이거를 어려워도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예시가 바로 그겁니다. 어디냐? 자, 번지수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이미 공개해놨고요. 자, 오늘 보상된 토지는 개발이 완료된 대박 토지는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590번지 토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농지가 이게 수용이 되기 전까지 거기 공유자들은 꽤 많았었어요. 원래는 34명 정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았냐? 2016년 11월에 평당 70만원에 매입을 해서 두 달 만에 평당 206만원에 약 3배로 판매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듯이 농자는 경제 유전의 법칙이라 농사 짓는 거 외에는 거기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농지인 것 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만 어떻게 했다? 3배? 눈탱이를 친 거죠. 딱 그거예요. 눈탱이를 쳐서 가격만 비싸게 팔았고 그게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 기획부동산들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와, 대박.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죠. 야, 이거 진짜 개발이 되네. 진짜 난리도 아니네. 이렇게 했지만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고 LH에서 보상 나간 금액이 어떻게 됐다? 자신들이 샀던 금액의 한 60%. 기획부동산이 샀던 거보다는 훨씬 많이 쳐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획부동산이 샀던 금액보다는 LH 보상가가 당연히 높아요. 원래 가격보다는 당연히 대박이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산 사람은 3배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걸로 된 거죠.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아까 예산들이 얼마 주고 샀다 그랬지? 200만원 정도 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60% 정도니까 한 12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 원가가 70만원짜리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50만원을 더 벌었던 건데 평당. 그러면 대박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대박을 못 느끼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럼 그거 누가 먹은 거예요? 중간에 공유주민 기획부동산이 떼돈 벌 거라고 거짓말 해갖고 야 여기 엄청 좋아져 개발될 거야 했는데 진짜 개발이 됐어. 우와! 하지만 개발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익 개념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땅 좋아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땅을 걔네들이 이쁘게 포장해서 팔지만 얘네들의 목표는 뭐다? 가격을 눈탱이를 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땅을 내가 3배 비싼 거 가지고 있다가 더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개발이 된다 해도 그 이상의 가격을 받기라는 건 로또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로또 맞을 확률하고 비슷한 거면 굳이 그 땅을 뭐하러 갖고 있어요? 로또 복권 산 게 훨씬 낫죠. 6일이면 해결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게 많더라고. 로또 복권을 추첨을 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거를 추천해 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회비를 내라는 업체의 광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기획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게 좋은 그 번호 알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사서 당첨되면 되는데 왜 굳이 그거를 팔고 알려주고 왜 그러냐고요. 기획부동산하고 똑같은 그런 사기수법의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내용은 블로그에다가 회사의 정보를 다 오픈할 거고 주소까지 다 오픈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고 얼마 금액에 팔았었고 어떻게 수용됐고 협의로 취득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블로그에다가 해당 등기를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하셔서 이게 수용되면 등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보상이 될 거면 이렇게 해서 이게 보상이 되는 거구나. 등기에 전부 다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기획부동산 그 담당자나 거기에 영업을 했거나 판매했던 사람이 있다면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팔았던 땅이 진짜 이게 개발이 돼서 보상이 나갈 거잖아요. 보상을 통해서 진짜 수익이 난 사례가 있다면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제 블로그에다가 그 제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넣었어요. 제보한 거 한 필지 토지 주소 하나당 10만원의 이벤트를 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3월인가부터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접수된 건이 없습니다. 등기 떠보면 보상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주소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 건에 10만원의 제보 이벤트 금액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찰로 제가 직접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개발 개념하고 투자 수익 개념하고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거를 갖고 걔네가 장난을 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야 이 땅 팔아줘 이 땅 어떻게 되는 거 물어봤을 때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땅은 팔리는 거라는 거죠. 판가가 좀 어려운 건 있지만 뭐만 되면 돼요? 가격이 싸면 팔린다고요. 개발이 안 돼서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비싸게 사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이 눈을 감추기 위해서 야 개발만 되면 대박인데 왜 그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꿈에 그리던 개발이 됐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토지냐 아니냐 이걸 따지시는 거지 주변에 호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이 좋은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한 거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인지만 확인해서 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네 이거 내가 속았냐라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이 땅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나마 이 보상에서 손해는 봤지만 40% 손해를 본 거잖아요. 1억 투자했으면 4천만 원이 순간적으로 날아간 거예요. 보상을 받고 꿈에 그리는 개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빠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농지였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합법적으로 불법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4천만 원 정도 40% 손해를 받더라도 더 나은 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법 생각보다 강화되고 있고 무서워질 거고 앞으로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옥이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농지 갖고 계신 분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필요의 복지입니다. 개발
대박 뻥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